가평로, 가평교, 가평공원. 이름만 봐서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장소 같아 보이는 이 이름들. 알고 보면 호주에 있는 지명들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호주에 처음 여행 간 한국인들은 우연히 이름에 가평이 들어간 도로나 다리들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지명이 아닌 밀집 지역이 아닌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시드니 북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7,000km나 떨어져 있어 크게 접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호주에 한국어로 된 지명이 있는 이유 대체 뭘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섬, 아침고요 수목원 등으로 유명한 봄나들이의 메카 가평. 그런데 이 가평이 호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구글 지도에 영어로 가평을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경기도 가평이 뜨지만 그 밑에는 차례로 호주에 있는 지역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주 전역에 무려 9개 지역에 가평이 들어간 도로와 다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나라와 크게 접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호주에 한국어로 된 지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벌어진 한국전쟁,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 기간 중 최고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한국에 파병한 미국에 가려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연방 국가들도 한국에 엄청난 병력을 파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호주죠. 당시 호주는 22개의 참전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다음으로 5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병했고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모두 참전시켰는데요. 구체적인 기록에 따르면 호주는 1만 7천 명을 6.25 전쟁에 파병해 1216명이 부상을 입고 340명이 전사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호주의 평균 89.5세, 2,500명의 6.25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즉, 오늘날 호주 전역의 산지에 있는 가평 관련한 지명들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먼 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생겨난 것들인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연방국들이 한국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모두가 한글 이름을 딴 지역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호주에만 이렇게 가평을 특별히 여기며 거리 곳곳에 기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1951년 4월 시작된 가평 전투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시 가평에서 전투가 벌어진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평은 당시 아군과 중공군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아군에게는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보급로였고 중공군에겐 서울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역을 건 전투는 우리 아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이쯤에서 눈여겨봐야 할 놀라운 사실은 20만 병력에 불과했던 아군이 5배가 넘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군의 활약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데요. 당시 영연방군이 중공군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유엔군은 비로소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치열한 전투 끝에 영연방이 중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지켜낸 덕분이었죠. 덕분에 이 전투에서 우리 아군은 중공군을 상대로 세계 전쟁사에서 길이 빛날 대승을 거두었고 가평 전투는 한국전쟁 역사에서 길이 남는 거대한 전투로 기록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가평이라는 단어 자체를 희생과 영광을 뜻하는 말로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호주인 참전용사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뒤 이를 기리기 위해 지역명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호주는 매년 4월을 가평의 날로 지정해 현역 군인들의 큰 기념일로 기리고 있고 호주 육군에도 가평대대라고 이름을 붙인 부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호주의 각별한 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말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릴 때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호주 총리가 IMF에 빨리 한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실제로 IMF 사태 당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나라 역시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호주가 우리나라에 보이는 우호적인 태도가 특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 6.25 전쟁 때 호주가 한국을 도와주었으니 고마움을 품는 건 당연한데 호주가 이토록 한국을 각별히 여기면서 좋아하는 건 조금은 특이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엔 두 나라 모두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반대하고 중국의 비호감의 시선을 품고 있다는 것이 큰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었죠.
실제로 2022년 세계 주요국의 중국 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서 호주는 86%를 기록하며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호주는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곳에 전방위적으로 뻗쳐 있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끼며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중국 앞마당인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지역까지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호주가 위치하고 있는 남태평양 지역 그리고 남중국해와도 상당히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은 호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지만 호주는 지금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의 수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예시가 바로 호주 정부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1대1로도 파기시키며 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호주와 중국의 모습을 보면 이례적인 풍경이긴 한데요. 당시만 해도 둘은 든든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의 관계는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이로 인한 서방 세계의 중국 위협론 대두로 인해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트럼프 취임 당시 미국은 당시 한참 주가를 올리던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나섰는데 이에 호주도 보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화웨이 5G 통신 장비의 구매를 금지해버리면서 둘 사이에 악감정이 팡 하고 터져버렸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호주는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언급은 물론이고 홍콩 보안법에 관한 규탄 성명까지 발표하며 중국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무렵 총리가 나서서 중국을 겨냥하며 바이러스의 진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에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중국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는 2021년 호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동맹 오커스 창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 견제의 첫 단추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였고 호주는 중국을 압박할 최전선 서방 국가가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호주는 남중국해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호주는 한국산 무기 수입을 대거 늘리면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비록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낮은 무기 국산화율로 인해 무기 구매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가 필요로 하는 군사무기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 시의 기술 이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후한 편이죠. 그래서 호주는 202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장갑차 레드백을 대거 사들이면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듯 호주와 우리나라 모두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 나아가 호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질의 무기 수입국인 만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에 대한 반감하면 우리나라 역시 만만치 않죠. 알다시피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 빼앗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점차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높여가며 강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함께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유대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끈끈해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